네, 오늘 이야기는요. 한 남자에게 갑자기 찾아온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하니까 더욱 무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뚜기 아빠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건이나 뭐 그런 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계기로 엄청난 공포증이 생겨서 그 인생이 엄청난 시련을 겪는 이야기예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한테 어느 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라, 뭐 사건 사고에 우리가 그 대상이 되거나 뭐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더 와닿는 공포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그 친하게 지내는 형의 친한 친구분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주목공포증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주목공포증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무섭고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어지는 그런 정신적 불안장애예요. 이게 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막 발표를 하거나 막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돼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과도한 긴장을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트레이닝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극복이 가능한 수준인데, 정말 심한 경우에는 단 한 사람의 시선도 감당하기 힘든 말 그대로 대인기피증 증세까지 보이는 그런 수준의 이런 공포증이거든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아온 분이에요. 집은 중산층 정도 됐고요. 남들처럼 똑같이 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또 군대도 다녀오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본인 전공에 맞춰가지고 그 예전부터 이제 지망하던 회사에도 취직을 했대요. 첫 회사에서는 이제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분한테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세계 여행이었어요. 세계 일주. 그래서 이제 더 나이 들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과감히 회사를 관두고 1년 동안 전 세계를 돌고 다양한 경험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에서 하던 일과 뭐 비슷한 일을 했는데 사실 회사마다 일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적응 기간이 좀 필요했는데, 이분의 상사 같은 경우는 이분이 경력자고 이러니까 좀 일을 좀 빨리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좀 생각한 것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가지고 많이 초조해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좀 여유 있게 시간도 주고 이랬던 그분의 이제 상사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분에 대해 그냥 막 대놓고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막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 없음을 이렇게 비꼬는 말을 하면서 살살 이렇게 긁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본인에 대한 좀 약간 실망감도 있고 또 상사의 그런 기대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만회할 기회가 생겼대요. 회사에 어떤 프로젝트가 생겼고 이제 회사에는 이분한테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상사가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번 일로 꼭 만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그 상사한테 뭐 크게 한번 대접도 하고 뭐 자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상사를 설득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대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또 미리 컨펌을 받았는데 회사 측에서도 만족을 하고 그 상사도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반응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회사 중역들과 이제 관련된 업체들, 협력 업체들까지 모여가지고 이제 회사 강당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하려고 발표를 하려는 순간 그 마이크를 입에 딱 대니까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느껴지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손발이 벌벌벌 떨리고 온몸에서 땀이 막 주르륵 흐르고 막 그런 상태였대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근데 이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겨우 이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면서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대로 쓰러져서 기절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제 당연히 119가 와서 병원에 실어갔고 다행히 이제 금방 회복이 돼서 회사로 돌아왔는데, 이미 그 프레젠테이션은 다른 분이 맡아서 하게 됐고 이분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절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회사 내에서 있을 자신이 없어서 회사를 다시 관두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 업계도 좀 좁은 업계여가지고 이미 소문이 나서 좀 재취업도 힘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조금 나름 요양 아닌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집이 중산층 정도 되는 집이어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도움으로 카페를 차리게 되었대요. 그 원래 성실했던 분이라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가게를 열고 남들보다 늦게 닫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청결하려고 안쪽 내부의 청결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당연히 친절한 건 기본이고요. 장사는 꽤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이제 일상도 서서히 이제 회복을 해갔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오전에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한 무리에 이렇게 집단이 들어왔대요. 무슨 모임 같아 보이는 집단이었는데, 이제 대표 한 명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음료 메뉴를 다 이렇게 오더를 받고, 이제 그 음료를 이제 주문을 하면 이제 순서대로 만약에 뭐 어떤 음료가 나왔으면 어떤 음료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시킨 사람이 와서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런 패턴이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이랑 열심히 음료를 만들었는데,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만들기 이제 쉬운 건 이 티백으로 만드는 이제 티 종류거든요. 뜨거운 물에 티백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차를 만든 다음에 자, 얼그레이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앉아있던 그 전체 무리가 이분을 한꺼번에 다 쳐다봤고, 갑자기 여러 명의 시선을 한 번에 느끼니까 예전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처럼 머리가 하얘지고 어지럽고 구토 증세가 밀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한테 뒤를 맡기고 일단 가게를 뛰쳐나갔는데, 이게 가게를 딱 나가면은 시끄럽게 이렇게 탁 나갈 거잖아요. 뛰쳐나가니까. 그렇게 문을 확 열고 나가니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신을 쳐다본 거예요. 뭔 일 있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는 순간 바로 또 기절을 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이 그 친구분이랑 연락이 될 때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고 물어봤는데, 온몸에 가위가 눌린 것처럼 힘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시야가 쪼그라든대요. 시야가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극한의 공포가 밀려오고, 전신에 땅구멍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그게 극한에 올라가면은 팍 하는 느낌과 함께 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그런 일종의 공황 증세가 오래 지속되느니 차라리 기절하는 게 낫다 싶을 정도의 그런 두려움이었대요. 결국 이제 가게는 어머니께서 맡아서 하시기로 하고, 이분은 이제 좀 장기 치료에 들어갔어요. 약도 받아먹고 의사랑 상담도 하고 또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조금씩 좋아져서 다시 가게도 좀 나가고 이제 겨우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좋아졌는데, 진짜 큰 사건의 발단은 바로 집에서 식사를 할 때였어요. 그분이 이제 오랜만에 식사를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그 부모님이 흐뭇하잖아요. 부모님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흐뭇한 표정으로 그분을 쳐다봤대요. 두 분이 동시에. 근데 이분이 그 시선을 감지하자마자 구토감이 올라와서 화장실로 뛰어가고 먹은 걸 모두 다 개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건 극한의 절망감이거든요. 내 가족이잖아요. 내가 평생 봐오고 앞으로 평생 봐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시선조차 자기한테는 두려움으로 느끼는 그 순간 정말 극한의 절망감이 밀려왔고, 그날 정말 심하게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내 눈을 막 파버리고 싶다라고 막 울부짖는 그 시선을 느끼는 게 어쨌든 시선이 마주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을 막 파버리고 싶다고 하면서 울부짖는 거를 보니까 그걸 듣는 부모님도 같이 막 오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히키코모리라 그러죠.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고 결국 엄청난 절망감에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셨대요. 다행히 부모님이 빨리 발견을 하게 돼서 목숨은 건졌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저러니 부모님 두 분도 우울증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우울증을 먹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이 얘기를 들려주신 그 형님 같은 경우는 그 친구분 부모님 통해서 이제 가끔 이제 친구의 안부를 묻는데, 아직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모든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나 또 뭐 어떤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또 아니면 뭐 초자연적인 그런 심령 현상을 느끼게 되는 공포감도 있지만, 진짜 공포는 이거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분도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뭐 당연히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본인한테 어느 날 생기게 되면 정말 얼마나 크게 절망이 될까, 이렇게 생각되는 좀 이야기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뚜기 아빠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연의 내용처럼 정말 평범했던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보다 더 섬뜩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의 그분도 하루빨리 좋아지셔서
일상으로 회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괴들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